자, 팔란티어. 자, 팔란티어가 오늘 마이너스 1.66% 빠졌습니다. 여기는 그 제프리즈라는 그 기관이죠. 투자 기관에서 팔란티어가 AI 테마에 너무 많이 조금 그 버블이 쌓인 것 같다. 그 AI에 대한 하이프가 좀 오버블로운, 너무 과하게 AI 테마가 붙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금 그 주의하라는 리포트가 나왔고, 거기다가 지금 이 팔란티어에 대한 밸류에이션, 이 P를 보면은 244 이렇게 나오죠.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가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다만 팔란티어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다. 다만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과하게 느껴진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제프리스가 팔란티어를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접근하자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. 그래서 팔란티어가 1.66% 빠졌고요. 그 다음에 보잉이 오늘 1.66% 반대죠. 팔란티어는 1.66% 빠지고 공교롭게도 보잉은 1.66% 올랐습니다. 여기는 지금 UBS, 그쵸? UBS하고 웰스 파고에서 이쪽 항공,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방산, 디펜스 쪽에서는 탑픽으로 뽑는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보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보잉이 최근에 계속 좀 좋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6개월 이렇게 봐야죠.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라갔죠. 근데 이제 보잉에 이제 접근할 때는 항상 이 디비덴드, 그쵸? 배당을 언제 다시 재개할 것인가, 요거를 항상 신경 쓰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. 왜? 보잉 같은 경우는 이 성장하는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는 배당이 조금 같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배당이 없는 이러한 주식들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장기 투자용으로 봤을 때. 우리 보통 보잉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사는 종목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대부분 보잉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은 장기로 갖고 가기 위해서 사는 건데, 장기로 갖고 가기에는 배당이 없으니까 약간 조금 안고가 빠진 팥빵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보잉 같은 경우. 자, 그 다음에 애플이 올해 들어서 최악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year to date 볼까요? 3% 빠졌고, 연말 대비해서는 거의 6, 7% 빠졌어요. 거의 198불까지 갔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. 그쵸? 6, 7% 정도 빠졌는데, 오늘 애플 같은 경우는 이때 2시 10분 정도에 푹 빠졌어요. 근데 푹 빠지게 된 원인이 뉴욕 타임스라는, 그쵸? 퍼블리싱 업체에서 어떤 기사를 내놨는데, DOJ, Department of Justice, 미국의 DOJ에서 지금 애플에 대한 반독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거에 그 절차에 매우 근접해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 대한 반독점 뭐 관련 소송이 몇 년 전에 제기가 됐었어요. 근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푹 빠졌어요. 근데 아마도 지금 이 반독점 규제 관련돼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잖아요. 어디죠? 구글하고 하고 있죠. 알파벳의 구글 플레이스토어, 이거 관련된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,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차례는 애플이다,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투심이 확 꺾였어요. 어느 정도 위에서 놀다가, 플러스에서 놀다가 푹 빠진 다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뭐 이거 뭐야?
숫자를 보면 뭔가 뭘 보여주고 있죠. 기분 나쁜. 하여튼 애플이 지금 애플 주주분들은 짜증 날 거예요. 올라가는 날은 없고 계속 빠지니까. 그렇죠.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래요. 애플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히스토리 대충 아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시기들이 있어요. 상승을 못하고 그냥 하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. 그게 언제가 있었냐면은 2018년하고 2019년 사이 요때 한번 있었고요. 그 다음에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요때 하락 횡보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애플이 잘못하면 올해 하락 횡보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2월 달에 얘네들이 야심차게 내놓을 또 비전 프로가 또 있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애플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2월 달에 그 다음에 지금 6월 달에 얘네들 있잖아요. 그 개발자 컨퍼런스 있잖아요. 애플 WWIDC인가요? DIC인가?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6월 달에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생성형 AI에 기반한 시리 있죠? 비서 시리를 뭐 선보일 거다. 뭐 이런 지금 루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뭐예요? 그럼 드디어 애플이 AI 관련된 뭔가를 내놓는 거잖아요. 근데 잘 아시다시피 AI 관련된 테마가 붙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? 주가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그런 애플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긍정 모멘텀도 분명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애플 같은 경우는. 근데 그 애플의 그 공급자, 그렇죠? 제조사죠. 제조사. 애플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, 이 퍽스콘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. 퍽스콘이 지난 분기에 매출이 마이너스 5%가 났다고 합니다. 역신장한 거죠. 마이너스 5%가 나왔고 지금 판매가 자기네들 입장에서 전자제품 관련된 판매가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되거나 뭐 크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번 Q1 현 분기죠. Q1 가이던스도 내놨는데 판매가 다운이 될 거다. 세일즈가 다운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번 분기 전망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. 퍽스콘에서.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팍스콘이 얘기하는 게 2024년 Q1 Q1 sales will be down이라고 합니다. 근데 나중에 실적 발표할 때는 2023년 Q1하고 컴페어 하겠죠. 비교를 할 텐데 이 2023년도 Q1은 언제냐? 이게 언제냐면은 2022년도 Q4 요 기간에 차이나 코비드 락다운이 있었던 시기예요. 시기이다 보니까는 요때 못했던 거를 2023년도 Q1에 엄청나게 판매 이런 걸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팍스콘 이 숫자가. 근데 그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 이러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구나라고 우리가
추측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폭스콘 나중에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네, 잘 투자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폭스콘 그 숫자를 갖고 애플 주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, 그렇죠? 조금 더 명확한, 그렇죠?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플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자, 엔비디아가 2.29% 크게 상승했습니다. 자,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하락하거나 횡보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강하게 올랐습니다. 2.29%. 그러면서 이 마켓캡이 1.21 트릴리언이 됐어요. 막 이제 아마존도 넘어설 수 있고 구글도 넘어설 수 있어요. 알파벳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.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bullish, 그쵸?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. 첫 번째, BOA, Bank of America죠. Bank of America는요, 얘네들 프라이스 타겟, 목표 주가를 네, 700불로 제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미주호라는 데가 있어요. 기관인데 얘네들도 625불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트루이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트루이스트도 엔비디아는 자기네들이 탑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세계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이익이 나오면서 지금 2.29%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얘기해요. 향후 next 2 years죠. 향후 2 years 동안 free cash flow 잉여 현금 흐름이 한 100빌리언 정도 될 거다라고 합니다. 100빌리언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중에 30빌리언하고 70빌리언을 좀 나누자면 30빌리언은 바이백,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70빌리언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M&A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을까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엔비디아가 2년 전인가요?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던 ARM 홀딩스를 인수하려고 했었죠. 그때 얼마를 지급하려고 했었죠? 40빌리언을 지급하려고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70빌리언 정도가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면은 그렇죠? 그 AI 관련된 작은 회사들 인수 합병이 나설 수 있겠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략도 우리가 필 수 있어요. AI 관련된 작은 회사들이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. 굉장히 나름의 기술력이 있는 작은 회사들. 그러면 그런 작은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으면 그걸 사놨다가 그렇죠. 엔비디아가 막 인수합병에 막 나서게 되면 그런 회사가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.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? 하루에 막 뭐 100%도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러면 뭐 이익 챙기고 팔 수도 있는 거고.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엔비디아도 좋은 투자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인수합병에 나서게 되면은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AI 관련된 작은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?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은 뭐 이런 투자 전략은 제가 팀케이크에서만 얘기하는데 뭐 어차피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연초가 하니까 제가 투자 아이디어 하나 공개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 AI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분위기가 계속 살아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, 보잉, 애플, 그 애플과 관련된 폭스콘,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얘기를 다 했고요. 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이 라이브 방송 영상 아래 댓글 공간에 댓글로 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
이 영상 아래에는 댓글은 못 다실 거고, 이 영상의 실제 라이브 방송 보면 라이브 방송이 모여 있는 그 카테고리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